현대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를 좀 약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100만 대 기준이거든요. 500만 대, 5천만 대. 그러니까 이때 한 5천만 대 정도 팔았었고요. 여기 직전에 코로나 직전에 한 1억 100만 대, 천대 한 1억 대 정도. 단위 100만 대니까요. 천만억, 1억 대 정도 차량이 1억 대? 그쯤 팔려 나갔습니다. 어쨌든 팔려 나갔는데 이게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차량 판매가 항상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 이전에보다도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요때쯤 사실 몇 대 안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지나고 나서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요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중국이 이제 흥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본격적으로 중국이 흥기가 되고 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이제 내리막을 겪어요. 자동차 판매가 이제 감소를 하죠. 중국이 내리막 경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뭐 무슨 얘긴데 라고 하시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거대 이제 그 원자재 수입국이었거든요. 얘가 수입을 하면서 원자재를 사줬어요. 보시면 여기 뭘 파냐면 석유 팔고 얘들도 다 석유를 팔아요. 얘가 석유 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석유, 여기도 석유, 여기 석유. 얘는 뭘 파냐면 철광석을 팔아요. 그리고 얘는 농산물 파는 나라예요. 농산물하고 물고기 갖다 파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런 나라하고,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 그리고 철광석이나 그 원자재 중에 그 금속류, 농산물 파는 애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물자를 팔아제꼈어요. 전부 다 팔아제꼈고, 여기 팔아가지고 얘들이 돈을 벌었죠. 돈을 벌어갖고,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들도 이제 좀 효율성으로 빌려면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들이, 어, 빨리 움직이는 거 최고로 빨리 움직이는 건 두 가지가 돌아가는데요. 하나는 이제 좀 발을 좀 빨리 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차량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통신을 좀 빨리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통신 장비 핸드폰이 필요해요.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게 생산성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흥기하고 원자재를 쫙 빨아들이면서 전 세계 산업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갖고 그 후로 자동차 판매가 쭉 늘어나요. 여기 현대차 상황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음,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온 건데요. 그쪽에서 현대차 쪽에 가져온 건데 97년까지 누적으로 1000만 대밖에 못 만들었대요. 이때까지. 언제? 이때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1000만 대. 근데 이때도 있고 어떻습니까? 몇 년 걸려요 이게? 음, 7년이에요. IMF 때는 작살났을 것이고 그 후에 또 1000만 대를 욕되고 1000만 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죠. 2000만 대를 7년 만에 7년 만에 2000만 대를 찍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천만 대를 찍는데요. 여기에 이제 2015년부터 2010년부터 이제 15년대까지 2천만 대를 5년 만에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4년 만에 또 2천만 대를 찍죠. 지금은 연간 한 700만 대에서 한 800만 대 정도 이제 생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현대차가 생산량을 되게 빠르게 늘렸어요. 보면 이제 2019년에 약간 720만 대 정도 이제 메가 그 자동차 생산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자동차 회사는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해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올려놓은 거 잠깐 보시면은 이 앞에 걸 보시면은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동차 생산량이거든요. 생산량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엄청 빠르게 올라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현대기아차죠. 2016년까지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현대기아차가 빨리 올라갔고요. 비슷하게 올라가는 또 하나 누가 있어요. 폭스바겐이 있는데 얘는 시작부터 500만 대 정도였고요. 다른 회사들 되게 많이 인수를 했대요. 이놈저놈 인수를 해갖고 등치를 키웠죠. 동유럽을 먹으면서 되게 빨리 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나머지 애들은 요즘 도요타거든요. 얘가 600만 대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00만 대로 간 거죠.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성장하는 사실 현대차예요. 이 기간 동안에 성장 되게 빨리 이뤘고 그리고 성장성이 되게 높아 보였던 이 당시 요때죠 요때 되게 성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때가 이때 이제 주가가 쫙 올라갔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이제 꿈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쪽에서는 뭐 차화정 랠리와 함께 음, 일본 문제의 그 도움? 그러니까 일본 이제 그 대지진이 있었죠. 동북 대지진
토호쿠 대지진이라던가요. 그것 때 이제 영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때 그 때마침 그 원자재 사이클 고점에서 되게 매 물건이 잘 팔리면서 성장성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받아서 주가가 확 올라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성장이 멈춥니다. 음, 멈춰요. 성장이 멈추고 뭐가 생냐? 또 순환이 시작이 돼요. 순환. 어? 넌 녹색을 치고 있네? 왜 녹색일까요? 얘가 GM 모터스거든요.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적당량을 갖다가 팔아놓은 거 어떻게 갈아치우기만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 뭐 뭘 해갖고 성장을 해갖고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왜냐면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조직,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것도 한 1,000만 대 정도, 차량을 한 1,000만 대 정도 찍고요. 한 회사가 막 2천만 대, 3천만 대, 5천만 대, 1억 대 찍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대 정도가 한계선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스케일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고래가 지구만큼 큰 고래는 없고 우주까지 올라간 나무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 생체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 한계선이 있대요. 고래가 사람과 같은 살로 만들어졌죠. 단백질로.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골격은.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배도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은 못 간대요. 그 중량을 재질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무도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은 원래 나무였다가 철로 넘어갈 때 근본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크기가 더 커졌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크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더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줄어들고 어떤 때는 좀 늘어나는데 이젠 저 그렇게 봐요. 성장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를 보니까 요런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고 순환상 이때가 좀 많이 팔려나갈 때가 있고요. 요럴 때 많이 팔려나갈 때가 있고 그 후에 순환상 좀 밑에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수가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위에는 저희가 자주 보는 이제 판매량이에요. 월간으로 이제 자료 뽑았기 때문에 월간 판매량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고 밑에는 이 월간 판매량의 전년 동월비를 뽑았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보통 투자자는 전년 동월별 숫자를 봅니다. 그래갖고 투자할 때 주가의 하단은 어디서 생긴다고 말씀드리죠? 아, 전년 동월비에서 생겨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 서프라임이 한참 돌아갈 때의 문제 가격대 그때쯤이었고요. 이번에는 올해 한 3월쯤이었겠죠. 3월이나 뭐 4월쯤 여기 좀 비슷하게 좀 생성이 됩니다. 야, 근데 막 너는 왜 지금 이제 막 위기를 벗어난다고 얘기해? 그건 전년 동월비로 이제 제로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거든요. 주가가 저점 찍은 지 한참 됐는데? 맞아요. 투자자는 그러니까 투자자는 전년 동월비로 투자를 하고요. 사람들 눈에는 작년 같은 월에 판 거보다 숫자가 늘어나야 그때부터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래갖고 요걸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신문 이거를 쓴 이유가 신문을 비판하면서 쓴 거거든요. 신문이 있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는데 좀 한국이 망했으면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라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망했으면이라고 보이는데 좀 약간 아쉬워가지고 아까 제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음, 제목은 뭐였냐면은 신문 기사 읽기하고 정부만 장밋빛 전망 전문가들 내년 경제정책 근거 없는 낙관 이렇게 써 있는데 내용은 그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단 반도체 붐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가격은 떨어져 있거든요. 음. 2018년 초반에 이제 고점 이후로 쭉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좀 슬슬 기고 있어요. 우리 주로 파는 건 D램이죠. 뭐 낸드도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려와가지고 슬슬 밑에 좀 기고 있죠. 기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전년 동월비죠. 이쪽에 쭉 빠져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쭉 빠져내려서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해갖고 색깔이 좀 안 좋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여기 좀 바닥을 찍은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주가도 이렇게 돌아섭니다. 근데 이전에 왜 안 올라갔어? 전년동업이 올라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때가 좀 나았던 거고요. 요즘 작살난 거고 전년동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정차가 안 좋아서 그 파급력이 좋은 뭐 하는데 안 좋아서 할 때는 이게 참 잘 먹혀요. 왜냐면 수량이 늘어난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전년 동월비로는 늘어나는 게 저희가 보이는데 투자자 거의 반응을 한 거죠. 거기 플러스로 전기차 테마가 올라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좋아질 거라고 봐요. 보는데 이미 이제 근데 주가에는 선반영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음,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뭐 제 보기 거기까지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그때 이제 200%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매출이 200%가 성장 안 했는데 주가 200% 성장했으니까 많이 성장했네. 또 이제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매출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요. 작년 비슷한 월, 그러니까 작년 지금 대충 11월 그 판매량만큼 작년 현대차가 작년 11월 판매량만큼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바닥을 이제 막 지난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는 계속 작년보다 못 팔다가 올해 이제 막 넘어서는 거죠. 하고 넘어섰네 이거고 투자자는 이때를 저점으로 보죠. 이때 여기 어딘가를. 왜냐면은 전년 동월비로 작년에 뭐 10대 팔다가 아니면 100만 대 팔다가 올해 한번 50만 대 줄었다가 기울기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바닥을 찍고 이때쯤 어딘가에서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점점 작년 판 것만큼 막 따라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고 이윤이 늘어나겠다 이 상태로 가면은 원재값도 쫙 올라가니까 우리 원리 있죠. 그러니까 얘를 사줄 애들이 있고 얘를 돈을 버는 게 보인다. 이 상태면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더 나아지겠네. 원재값 올라간 거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쟤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얘네 현대차 차를 많이 사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이고 송모님 오셨으니까 질문 주시고 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군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다시 요거 이항을 다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송모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투자자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봅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저점을 보죠. 이때는 서프라임 모기 때였고 이번엔 지금이었고요. 근데 그 일반인은 작년 판 것만큼도 못 파는데 뭐가 저점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진 게 없다고.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작년에 부품을 10억 원치 납품했는데 올해 아직도 9억을 납품하는데 좋다고 주가는 막 올라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전년 동월비랑 막 빠졌다가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죠. 작년에 10억을 납품했다가 이게 1억까지 줄었다가 다시 9억까지 올라오면은 야, 아직도 죽을 것 같아. 그래고 사람들한테 10억이 넘어서야 그때부터 진짜로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이 보이게 되는데 투자 입장에서는 1억까지 갔다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죠. 음, 주가가 이제 그 이상으로 더더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올라가겠다고 잡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음, 요 앞에서도 잠깐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 글을 썼던 이제 그 원인은 신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면서 좀 쓴 거였거든요. 신문 기사에 안 팔린다 물건 안 팔리는데 현대차 지금 다 막 죽어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 내년에 정부만 좀 좋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주가는 여기서 반응을 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이제 여기 올라서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월비를 막 넘어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내년 3월, 4월이 되면은 현대차가 이게 빨간 게 확 올라가 버리겠죠. 실제 판매량이 얼마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3월에 워낙 안 팔렸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쫙 떨어지겠죠. 왜냐면 올해 한 11월은 11월, 10월은 정상 판매가 됐다고 보고 그때 되면 이제 0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현대차 고점이 나올 거예요. 전년 동월비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근데 사람들 눈에는 전년 동월비가 제로 갈 때쯤 해서 좀 제대로 좀 뭐가 좀 팔리고 있구나. 물건이 납품이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송호님 질문 주신 게 다시 한번 보죠.
주셨던 게 현대차 주가가 바닥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맞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전년 동월비로 저점 찍고 올라왔으니까 그래프를 봤는데 최악의 상황을 막 탈출했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실제 경제는 막 탈출한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10억을 갖다 부분 납품했는데 올해도 이제 9억을 막 납품하고 있는 거고 10억을 막 들락말락해요. 같은 달에 작년 11월 달에 10억을 납품했으면 올해도 10억은 납품해야 직원들 먹이 살릴 건데 올해 한참 줄었을 때 한 3억, 1억까지 줄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9억 왔으니까 이제 막 탈출할랑 말랑 하는 상황이죠. 받아서 올라온 지 한참 됐는데 최악의 상황을 막 탈출했다는 것은 0%를 기준으로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빠르다고 하는데 별로 빠르지 않아요. 그냥 이 전년 제가 느끼는 이 전년 동월기 수준밖에 속도가 안 나와요. 막 탈출했던 거 여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이렇게 보고 실물 경제가 고점이 이르는 거는 얘들이 전년 동월비로 이제 제로로 왔을 때 이제 고점이 되죠. 실물은. 그러니까 물건이 팔다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작년에 10억을 팔다가 올해는 이게 1억 뭐 11억, 12억, 13억, 14억, 15억 가는데 이게 이제 비율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이 전년 동월 빠질 때 여기쯤 되면 이제 최고 피크가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마이너스죠.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 팔고 나오죠. 이익이 막 늘어나고 있다. 아직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속도가 최고점이 이뤘을 때 투자자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서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쯤에 던지고 나왔어야 됐겠고 속도가 최저점이 이뤘을 때 전년 동월비죠. YY. 거기서 던지고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똑같은 논리죠. 원리가 아니고 논리로 차정 랠리 때도 전년 동월비로 고점 이뤘던 이때는 집어던지고 나왔어야 됐겠고 이때는 역시 똑같이 자본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 한 12월 아니면 2009년 1월쯤에서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차가 아직도 안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쯤 지나서 그러니까 대충 한 그 당시에는 2009년 한 10월쯤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막 이제 위기를 막 탈출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비슷한 이제 물량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봐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의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주가는 올라왔고 전년 동월비로 어느 정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막 넘어설랑 말랑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은 이 사진은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런던이래요. 런던 나이트클럽이래요.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막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트클럽? 뭐 이렇게 좀 잘 노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아가씨가 되게 기분 좋게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게 사람들 모여갖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데 같더라고요. 뭐 한국에 홍대 나이트가 찍으면 똑같은 모습 나오겠죠. 지금도 뭐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있다는데요. 부럽습니다. 저 좀 대학교 다닐 때 전대 좀 놀러 가보고 그럴 걸 이라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지금 이제 어디 가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막 탈출하면 여기요? 보죠. 여기 A 시점이 있고 B 시점이면은 그러니까 A 시점 하락 속도가 이제 끝이 날 때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죠. 근데 겁이 되게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B 시점 들어가면은 시장에 이제 B 시점이요? 여기 이제 C 시점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전문 투자는 팔고 나와야죠. 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게 A하고 B 사이 어딘가쯤 해갖고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죠.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이제 회복까지 좀 시간이 좀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재미가 없었죠 이번에. 근데 다음번에 좀 낫지 않겠나라고 이제 좀 소망을 해보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성건님. 제가 어제 썼던 글 중에 이제 재택근무를 자꾸 하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각종 개념의 설명이라고 여기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게 있습니다. 여기. 요즘 요게 좀 장기 사이클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장기 사이클 모습인데 이 저점이고요. 이쭉 올라가는 이제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저점 이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12개월이거든요. 대충 한 6개월이면 요쯤이에요. 요쯤인데 여기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135%? 그러니까 35% 정도 더 상승을 하는 이제 좀 선 모습인데, 음, 계획을 잘 잡아본다고 잡았는데 너무 빨랐어요, 이번엔. 너무 빨라가지고 좀 아쉬움이 크죠. 그래서 옛날에 완전 회복됐을 때의 모습만큼이 거의 6월 달에 나와가지고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음번엔 좀 잘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거의 한 1개월, 1.5개월 그 상태쯤에서 저점 이후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거기서는 건디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험 이번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잠깐 봐주시면 요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 속도도 빨랐고요. 올라가는 속도도 워낙 빨라가지고 대응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드리는데 인정을 하는데 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경험에서 이렇게 한 6개월 단위로 시작을 해갖고 이제 층계로 이제 무너지는 이제 경험이 옛날에 있었으니까요. 저희 IF 사례에서도 요게 IF 사례거든요. IF 사례에서도 한 6개월 정도 버텨보면 어느 정도 모습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이제 반등이 항상 있게 되니까 서프라임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그래갖고 좀 버텨봤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아 이게 씨, 이렇게까지 잘 올라올 줄이야. 아까 전년 동월비 다시 얘기 말씀 들어가가지고 전년 동월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접근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저는 이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송근님 좀 설명이 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라이온님, 금강님, 송건님, 진진님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비시점 직전에 저희가 6개월을 전 지날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6개월 지날 줄 알았는데 아직 비도 못 왔는데 주가는 저 하늘로 날아가 버렸네요. 이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팔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한데 더 무너질까봐 겁나가지고 피해 있던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말씀 없으시면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봐도 될까요? 예, 그럼 다음 얘기 잠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